식인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전복을 따던 해녀 한 명이 상어의 다리를 물려 숨졌습니다. 최근 전북 군산 해안에서 식인 상어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빨이 가늘고 뾰족해 마치 톱니 같습니다. 영화 조스의 주인공인 백상아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식인상어입니다. 국내 해안에 식인상어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식인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미국에서는 상어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9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상어의 출몰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어는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온이 20도가 넘어가면서 상어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해파리에 이어서 상어까지 많아지면서 한국의 바다도 점점 무서운 곳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언더워터, 얼마 전에는 47m라는 영화를 보면서 상어에 대한 끔찍함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상어를 만나면 바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은 상어가 나오는 해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으로 상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상어가 출몰했던 해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상어가 나온 지역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어는 후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피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만약에 몸에 상처가 있다면 바다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상어는 주로 캄캄한 밤과 이른 새벽에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상어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물속에서 상어가 맘먹고 공격을 한다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도망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가신다면 첫 번째, 전류가 흐르는 상어 퇴치기를 꼭 부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샤크 쉴드라고 불리는 상어 퇴치기를 호주에서는 이미 많은 다이버들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약 2.2m의 길이, 950g의 무게로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 주로 다이버의 발목에 부착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수심 45m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5V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는 반경 5m까지라고 합니다. 최대 7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접근하는 상어들은 퇴치기를 착용한 다이버를 자신보다 덩치가 큰 고래 등으로 인식해서 도망을 간다고 하네요. 두 번째, 상어를 만난다면 아마 굉장히 어렵겠지만 절대 소리 지르거나 첨벙거리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평정심이 당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답니다. 상어는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겠죠?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상어는 코가 급소랍니다. 그 외에도 눈과 아가미 등이 급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가 가장 큰 데미지를 받는 부위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상어의 코에 강한 일격을 가할 수만 있다면 상어는 정말 자지러지게 아파할 겁니다. 남자들이 중요 부위를 맞았을 때와 같은 아픔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만약 당신이 막대기나 족창을 가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어의 코를 때리고 상어의 눈을 푹 찔러주세요. 상어가 많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당신은 무조건 도망을 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 1945년 일어났던 인디애나폴리스호 대참사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찰스 버틀러 맥베이 3세의 지휘 아래 활약했던 미 해군의 중순양함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호는 1945년 7월 26일 티니안 섬에 특별 함무를 전달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항을 출발했답니다.
하지만 맡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던 중 일본군의 잠수함에 그만 발각이 되었고 일본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 6발 중 2발이 명중했고 12분 만에 인디애나폴리스호는 일본 오키나와의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당시 1196명의 대원 중에 약 900명이 탈출에 성공했지만 탈출하지 못한 약 300명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탈출한 대원들은 오직 구명조끼에 의존해서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사고 지역이 식인 상어떼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피냄새를 맡고 순식간에 나타난 식인 상어떼로 인해서 약 600명이 그곳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맥베이 함장을 포함한 약 320명은 목숨을 부지하던 중 우연히 순찰 중이던 항공기에 발견되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서 영화 조스가 탄생되었다고 하네요. 침몰 사건 이후 맥베이 함장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맥베이 함장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 의견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베이 함장은 유죄 판결을 받아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1968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53년 만에 이 판결에 의문을 가진 12살의 한 소년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고 맥베이 함장은 배가 침몰한 지 55년, 자살한 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맥베이 함장 재판에는 숨겨진 비밀 문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몇 년 전 몰디브에서 스노클링을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어 3-4마리가 제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인들이 말하길 사람의 덩치가 꽤 크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그 상어들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고 들어갔었죠. 그 상어들은 1m가량의 작은 상어였는데 정말 저희를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을 꽤 많이 했었답니다. 오늘 소개한 영상에서 확인했던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상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가오는 홀리데이에는 가까운 호수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 만들면서 조금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많이 더워서 바닷물도 아마 꽤 따뜻할 텐데 이런 바다는 상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 아닌가요? 불안이 가득한 지금의 마음 상태로는 아마 한동안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긴 하지만 만약에 샤크실드를 구입한다면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 들어갈 때는 혼자보다는 여럿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 상어가 나타났던 지역에는 웬만하면 최대한 들어가지 마세요. 상어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상어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느끼면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놀란 마음에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거리면 곧바로 당신을 감지하고 재빠르게 공격할 겁니다. 바다에 수영하러 한창 많이 가는 요즘 갑작스러운 불편한 상어와의 만남을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귀한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상 즐거운 해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you